저는 항상 최대한의 영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기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같은 네네. 걸 열심히 호들갑을 떨어서 네. 보시는 분들께 최상의 영업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제목을 안 봐요. 제목을 하등 신경 쓰지 않아요. 도대체 이제 북튜버로서 이거를 도대체 어떤 리뷰를 하겠다는 건가? 네. 이게 무슨 내용 있는 책도 아니고 사실은 네. 뭔가 소개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책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보통 이 사람을 모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대결입니다. 한쪽은 8년 동안 책을 골라온 북튜버 공백의 책단장님이시고요. 다른 한쪽은 저입니다. 저도 한 8년 동안 시한책방을 해왔기 때문에 경력은 같네요. 네. 종목은 단 하나입니다. 책 고르는 안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은 서점에 들어가서 같은 매대를 보고 같은 사람에게 책을 이런 책이 좋다라고 추천을 해도 전혀 다른 책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저는 다르니까 오늘 그 차이를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링 위에 한번 올려놓고 어느 쪽 기준이 좀 더 매력적인지 그런 부분을 판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승부는 제가 정하면 이제 좀 불공평하니까 승부는 판정단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정하도록 할게요. 자, 공백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저랑 대결을 하려고 나오셨어요. 파이팅. 각오는 어떠신지. 저는 평화로운 사람이라서 지금 째려봤는데 방금 살짝. 네. 무서운데요? 네. 지금 공백님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평화로운 사람, 네. 유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또 책 여기에 들어가선 타협이 없죠. 그렇죠. 네. 질 수 없다. 그러니까 기준 하나만큼은 그렇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아무리 네가 좋은 얘기를 떠들어도 나쁜 거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신 분입니다. 공백님 오늘 각오는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는 항상 최대한의 영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기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같은 걸 열심히 호들갑을 떨어서 보시는 분들께 최상의 영업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기고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상대가 너무 강력해. 아닙니다. 이게 매력이라는 건 누군가 어떤 분한테 어떻게 그 매력이 다를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공백님이 매력이 넘치는 건 사실이죠. 참 세상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이렇게 살짝 위장막을 펼쳐놓고 뒤로 그냥 뒤통수를 빡! 이게 제 작전이라. 네. 대단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서점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딱 10분 만에 한 권만 사서 나온다라고 하면 어딜 가서 뭘 보고 고르시나요? 책을. 본인이 책을 고르실 때. 항상 제가 제일 먼저 가는 파트는 소설 신간 매대. 소설 신간. 네. 소설 신간 매대에 항상 가요. 그러니까 보통 베스트셀러를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베스트셀러 그 책 서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변화가 느려요. 우리나라 그 베스트셀러 시장이 저는 조금 느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같은 책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신간. 그게 왜 느린지 아세요? 왜 왜지? 같은 책인지 아세요? 왜죠?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보고 저게 잘 팔리나 보다 해서 그거를 사요. 그러니까 음악 탑10 이런 거, 지니 차트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냥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회수가 계속 재생수가 나오고 하니까 그 또 베스트셀러로 가고 그런 것처럼 가가지고 책 안 읽던 사람이 모처럼 하나 사는데 듣도 보도 못한 책을 사느니 가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많이 보다 해가지고 딱 한 권을 고르다 보니 그 베스트셀러가 그게 그래서 좋은 거기도 하고 나쁜 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온라인 서점도 거의 뭐 맨날 들어가 보고 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고여 있으면 좀 아쉬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최고로 나온 신간들을 보자. 그래서 신간 매대를 항상 가서 제가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거든요. 저는 약간 무조건 주제에 맞게 책을 사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 책 뒤쪽에 보면 이 책에 대한 간단한 뭐 줄거리, 주제, 어떤 평 같은 게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제를 파악하는 일, 이것이 뭐에 대한 소설이다. 이거를 파악하는 일을 1등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호감이 가는 주제는 어떤 것들이요? 매번 조금 관심사가 바뀌기는 해요. 바뀌기는 하는데 관심이 안 가는 주제를 말씀드린 게 저는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안 가는 주제는 이제 약간 죽고 죽이는 그런 거, 이제 스릴러, 추리소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잔인한 뭔가 조금 자극적인 것들에는 좀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들은 크게 사서 보는 편은 아니고요. 정말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한 소설들이 좋아요.
가장 최근 산 국내 소설은 어떤 건가요? 제가 최근에 제 베스트셀러를 원래 그렇게 잘 사지 않는데 네네. 최근에 너무 궁금해서 베스트셀러 5권을 그냥 사서 오로록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썩 제 취향은 다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네, 취향인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네네. 취향인 거니까.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5권 중에? 네, 그래서 딱히 권해드릴 만한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베스트셀러는 아니다. 좀 나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부터 갑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뭐가 있는지 봐요. 보고서 왜냐하면 그 종합 베스트셀러는 진짜 잘 안 바뀌지만 또 분야별 베스트셀러는 그래도 좀 많이 바뀌거든요. 게다가 서점으로 가면 그게 1위부터 20위까지 있는 경우도 꽤 많아서 그러니까 많잖아요. 1위부터 5위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20위, 19위, 뭐 15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바뀌어요. 오. 그래서 이걸 왜 가냐면 그걸 본다라기보단 유튜브로 소개할 때 일단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게 뭘까 또 하나는 대중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 요거를 좀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가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히 종합 베스트셀러 가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데 다 돈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돈인데 그게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코인이냐 요게 흐름 따라 달라지는 맞아, 거지 맞아. 항상 돈을 어떻게 버느냐 뭐 이런 식으로의 그 베스트셀러여서 그거는 제가 또 확 당기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소개하고 그래봤자 또 경제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셀러 가는데 혹시 뭐 튀어나온 거 없나 스토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쵸. 네, 이런 도드라지게 것처럼, 좀. 뭔가 튀어나온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해서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종로 쪽에 집이 있다 보니까 광화문 교보를 주로 가거든요. 그렇겠다. 그러면 이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으로 탁 내려가면 그 쭉 뻗은 그 길이 사실은 교보문고의 가장 큰 대로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든지 다 있어요. 그 주력이 다 주력 있어서 도서들. 그거를 한번 쭉 걷습니다. 런웨이 하듯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걸어오면 요즘 어떤 게 새로 나오고 뭐가 관심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일단 제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는 요즘 사람들은 뭐를 관심 있어 할까 이거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다르고 그 시안책방이랑 제 채널의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시안책방의 채널은 제가 보면 정말 트렌드를 완벽하게 알고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진짜 광범위하게 주제도 되게 넓고 네. 일단 볼 때부터 이렇게 보시니까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약간 최근에는 그 오프라인 서점을 별로 안 가게 됐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원하는 책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이랑은 조금 어긋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은 출판사들을 SNS 같은 데 팔로우를 해놓고 거기 신간을 계속 찾아보는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책들은 대형 서점에 가면 진짜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 서점만 돌아보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다 팔로우를 해놓고 집에서 이렇게 소식을 받아보는 집순이로. 그러니까 그러고 이게 있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형 서점이 제가 옛날 제 책에도 썼었는데 대형 서점이 좋은 이유는 우연히 길을 잃고 들어간 숲에서 나만의 꽃이나 나만의 과일을 만나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뭘 찾아야지 젊음의 셈이 저기 있어 그걸 찾아야지 숲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걷다가 여기 어디지 하다가 딱 봤는데 너무 멋진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형 서점은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야 이런 괜찮네. 재밌는 게 있네 하는 식의 그런 뜻밖의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길을 잃었는데 그 두려운 게 아니라 즐겁게 길을 잃어서 생각지도 못한 것과 마주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곳 이걸 전 대형 서점의 가장 큰 낭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좋고요. 지금 공백님 같은 경우에는 동네의 전문 서점인데 굉장히 유서 깊은 셰익스피어 앤 코 같은 그런 뭔가 한 200년 300년 돼가지고 그 분야나 거기 취향에 완벽하게 맞아서 해외에서도 이거 가려고 찾아오는 막 그런 느낌의 그래서 지금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진짜 달라요.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이게 뭔가 경쟁이 되는 구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 취향 따라 다른 거니까요. 네. 그러면 서점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한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네. 그런 기준의 차이를 좀 봤고요.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요거는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일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식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다른 질문. 남들은 중요하다는데 나는 절대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절대 보지 않는 그런 기준. 이런 게 있으면 하나씩 말해보는 걸로 할까요? 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저는 제목을 안 봐요. 에? 제목을 하등 신경 쓰지 않아요. 진짜요? 네. 그거는 출판계에서도 이상하죠. 그 편집부나 마케팅 팀이 모여가지고
제목도 그쵸. 2달 3달을 막 고민하다가 그리고 그따위 제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농담이고. 그러니까 정말 고민해서 그 제목들을 정하는 건데 맞아요. 그만큼 제목만 보고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안 네, 본다고요? 전혀 안 봐요. 왜냐면 오. 제목이 그 도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제목이 정말 좋은데 책이 공허한 경우도 정말 많고 네. 제목이 진짜 너무 식상하고 별론데 내용이 정말 단단한 경우도 많고 네. 항상 제목과 책이 100%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목은 출판사가 그냥 독자들한테 내미는 어떤 이렇게 바람풍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목을 안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이제는 제목은 그냥 뭐 저런 옷을 입었구나 그냥 사람 볼 때 그냥 옷 보지 않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굉장히 공백님은 외모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가장 외모인데 얘가 그쵸. 그 책은 외모보다는 음. 알맹이 어떤 녀석이냐 이거에 훨씬 신경을 쓰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특이한데요. 안 네. 보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남들 진짜 신경 진짜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보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요. 부자 혹시 부자? 아 그런 건 아닌데 책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 근데 책이 뭐 우리가 책을 살 때 이 책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살 경우에 25,000원이라 비싸서 안 사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 진짜 그지 같은 책을 뭐 10,000원이니까 싸서 산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옷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책은 사실 가격을 보고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전집이라든지 네. 두꺼운 책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막 진짜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는 저는 약간 나중에 살까? 약간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일단 저는 그렇게 두꺼운 책에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아서 그렇구나. 네, 읽어야 되는 책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책은 이 돈을 투자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막 너무 두껍고 그러면 덩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잘 안 보고 그냥 필요하다 싶으면 사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크게 한번 당한 적은 움베르토 에코인가 추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미의 역사, 추의 역사 두 가지가 있는데 미의 역사는 좀 관심이 덜 가고 추의 역사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재밌겠다. 네, 진짜로 왜 추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왔고 그리고 그 도표도 막 있고 그림도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걸 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가지고 계산하는데 5만 원이 넘는 거예요. 책 하나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볼 걸 그랬나 하는 약간 후회도 있었지만 맞아요. 일단 저는 뭐 이 책은 좋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책이 뭐 이 굉장히 특수한 5만 원 빼고는 20만 원 막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와인 같은 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쵸. 이게 얼마짜리야가 굉장히 먹고 중요하죠. 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책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서 저는 가격을 안 봅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이상한 데로 몰고 가면 안 돼요. 부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부자? 근데 그럴 때 없으세요? 왜 그 요즘 표지 좀 좋은 거 쓰고 네. 양장 이런 거 네. 막 그 천 재질로 된 이런 양장 같은 거 하면 그냥 일반적인 책 보통은 뭐 한 만 얼마 할 가격인데 갑자기 막 2만 얼마 하는 그런 책들도 네. 있거든요. 되게 작은 책인데. 뭔지 알아요. 그렇게만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도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다른 버전을 찾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민음사 그거 하면 똑같은 건데 이게 훨씬 뭐 반값도 안 싸니까요. 되는데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에 그 텍스트 입해가지고 이걸 굿즈식으로 사시는 분은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울 맞아요,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굿즈를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여줄 일이 있나 이게? 그래서 별로 그런 책이 화려하고 표지에는 그다지 신경 쓰진 않거든요. 시연 작가님도 굿즈 안 보시죠? 네, 전 굿즈 안 봐요. 그쵸. 저도 굿즈도 전혀 안 보거든요. 이거는 똑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책을 덜 보시는 분이 굿즈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책도 굿즈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굿즈라는 건 결국 내가 남한테 이제 보여줘야지 키링도 보여줘야 되니까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맞아. 근데 책은 보여주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해서 저는 약간 책 사면 이제 뭐 굿즈 같은 것도 이제 모으시고 하잖아요. 네. 약간 한 10년을 이제 그렇게 살아본 결과 모아놓으면 다 쓰레기다. 예쁜 쓰레기들. 예쁜 쓰레기다가 됐기 때문에 굿즈를 안 본다는 건 저희의 어떤 공통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굿즈 같은 거 좀 사서 이렇게 하고 그러시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제가 관심 있는 거 필기구 뭐 이런 네네. 거는 샀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아. 그냥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요즘엔 듭니다. 그리고 책에 관련한 굿즈는 당근마켓에 나눔도 잘 안 돼요. 다른 굿즈는 막 예뻐요 하고 하는데 책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 그 굿즈 자체만으로 되게 그냥 아름답고 예쁜 그런 건 모르겠는데 맞아요. 책과 관련이 있어서 책을 아는 사람한테 매력적인 건 그 책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진짜 전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되게 각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봤는데 일단 굿즈는 안 본다라는 공통점은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기준으로 넘어가서 네. 상대방 채널을 그래도 가끔 염탐을 하잖아요. 요즘 잘 지내나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 채널에서 봤던 것 중에 야 요거는 내가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했던 좀 배 아팠던 뭐 그런 거가 혹시 있으면 요거를 내가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나 책이 있었나요? 저는 시한책방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광범위하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모든 걸 다루시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단한데? 의외인데? 약간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진짜 다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오디세이 예, 올라왔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저런 트렌드에 빨라야 되는데 제가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런 네. 세상 돌아가는 아, 거에. 네네. 그래서 저런 거는 진짜 좀 빠르게 저렇게 캐치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참 한 수 접고 들어간다. 약간 아, 이런 느낌이고요. 네. 보면서 진짜 약간 약간 이랬던 건 네.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원리를 찾아라가 네, 올라온 네,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이 원리가 내가 아는 원리가 맞나? 원리가 뭐가 책이 나왔나 하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그 진짜 그 원리를 찾아라인 네. 거예요. 이거 표시하는 거. 네, 맞아요. 제가 도대체 이제 북튜버로서 음. 이거를 도대체 어떤 리뷰를 하겠다는 건가? 네. 이게 무슨 내용 있는 책도 아니고 사실은 뭔가 소개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썸네일을 보고 이게 뭐야? 이래서 들어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좀 되게 충격받았던 게 그 원리를 찾아라에서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생각 같은 네.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책 안에 원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 책이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듣고 이거는 진짜 원리를 찾아라에서도 인사이트를 찾아내시는 분이구나. 진짜 대단한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도 뭔가를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 약간 사회비판적인 얘기도 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리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찾다 보면 진짜 원리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리 있는 거 맞아? 없는 거 아니야? 여기는 뭐 파본 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다가도 끝까지 찾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원리가 있을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끝까지 매진하고 찾는 건데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뭐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언젠간 너도 잘 될 거야 라는 것들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이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없다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런 희망과 믿음이라는 것들을 설정해 줘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점점 이 희망과 믿음이 사라져가는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신분 상승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사다리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싶었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다른 이제 원리를 찾아라 때 다른 말씀을 해주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원리 외에 다른 사람들, 네네. 원리 외에 다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또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잉또잉. 왜냐면 그게 사실 제가 책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고 제가 되게 관심 있는 그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사회 비판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리만 찾다 보면 원리밖에 안 들어오는데 사실 그 책을 재밌게 보려면 다 스토리 있게 거기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막 노예들 막 있으면 이쪽에서 막 끌려가는 사람, 이쪽에서 막 노는 사람 해가지고 정말 스토리 있게 있는 거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서 그걸 보고 있으면 재밌다. 원리를 찾아라 해서 원리만 보면 이 책은 한 페이지는 한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원리를 찾아서 원리를 빼고 보면 한 페이지에서 한 1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밌는 것들이 네, 원리를 찾을 수 정말 있어요.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아, 네. 저한테는 오. 정말 그랬습니다. 네, 한번 네. 그 리부트 해야겠다 이거는. 저는 사실은 공백님 요즘에는 책 하나하나보다는 좀 몰려서 올리시는 걸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월말 독서 정산. 네, 계속하고 있죠. 네, 한 번에 탁 해가지고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거. 네, 맞아요. 지금 한 몇 년째 월말 독서 정산 콘텐츠가 있는 거죠? 거의 한 3, 4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한 번에 이렇게 읽었다라는 그런 거. 근데 그게 항상 일정하게 어느 정도가 되고 근데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바쁠 때는 그렇게 많이 못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말로 정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편차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신 트렌디하다는 건 말하자면 방송이나 이런 것들 내일도 이제 KBS 뭐 그런 걸 해야 되지만 그런 거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월말 독서 정산이라는 건 나만의 호흡을 가지고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을 때 모아놨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모여봤자 되게 다양하구나 하고 끝나는 거지. 이 사람은 이런 관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주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월말정산 영상이 일종의 광고판 같은 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책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책을 막 팔아서 뭐 커미션을 받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책들, 그러니까 뭐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없고 그러니까 흔히 눈에 띄지 않는 책들을 이런 기회에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기록을 항상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아카이빙이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해주신 것 때문에 저도 한동안 고민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월말정산 영상을 찍으려면 일정한 수의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가끔 급하게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그러지 말자. 진짜 조금 소개하더라도 천천히 좀 씹어서 읽자라고 다짐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계속 할 버릇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급하기는 해요. 월말정산을 제일 적게 했을 때랑 제일 크게 많이 했을 때랑 몇 건이었어요? 적게 하면 보통 뭐 6건까지도 적어질 때가 있었고 6건이 적은 거예요? 오, 근데 많이 하면 막 뭐 15건, 16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영상 길이가 되게 달라요.